네, 주말에 KT 화재로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정치권 역시 소통이 안 돼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는 보수 내부대로 또 여야는 여야대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 어떻게 풀어갈까요? 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단판 회동, 지금 야 3당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아직까지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이시죠. 정우택 전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사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주말에 가장 빨리 나온 뉴스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참 오래된 얘기죠. 이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회동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묶어서 같이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동의할 건지 네. 저는 좀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 당도 지금 당론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네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한 360석 정도까지는 늘 수 있다. 이 정의당의 입장이었었습니다. 몇 주 전 저희와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렇지만 지금의 선거제도가 사실은 민심을 100%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의식은 같이 갖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 사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좀 소수당인 경우에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소수당의 입지를 더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네. 사실은 뒷 배경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좀 의석수 확대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이 야3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12월 국회 예산안과 연계 처리하는 것 어렵다라고 전망하시겠네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런가 하면 또 여당 대표의 발언이 좀 세게 여파를 만들고 있습니다. 10년 집권 해봤자 성과 만들어봤자 무너지는 건 3, 4년이더라. 뭐 극우 세력에 의해 통치돼 왔다. 민주당이 20년 이상 집권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건 독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국민의 뜻에 의해서 정권은 교체가 되고 또 정권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어떤 그 독단적인 그런 생각에 국민들이 동의할 사람은 저는 없을 거로 봅니다. 예, 독단적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뭐 당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인적 청산 의지 밝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들도 내세웠는데 이게 사실상은 뭐 복당파 편이냐 이런 판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물갈이된 인사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들어오든 해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이 인적 청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물론 이 당의 변화된 모습은 모습으로 인적 쇄신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지금 시점은 적합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현역 의원들에게 인적 쇄신의 이 칼을 들이대게 되면은 내년에 당의 운영은 물론이고 정부 여당과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비대위는 두세 달밖에 활동 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대위가 마치 내후년에 있을 공천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기능은 다음 당 지도부가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런데도 굳이 당협위원장 교체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가 만에 하나 전당대회를 유리하게 치르기 위한 꼼수라고 한다면 당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당대회에서 유리하게 치르기 위한 꼼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탄핵 후에 탈당한 인사에게 당협위원장을 주고 지금의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 집단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전당대회까지는 이 비대위가 많은 권한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꼼수가 노골화된다면 당은 심한 갈등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집단 탈당 얘기도 나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당의 분열과
집단 탈당 문제는 저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좀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의 몰락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또 보수 대통합을 기다려온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보수 대통합의 가치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일단 이 친박 혹은 잔류파라고 말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칼날에 대한 반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실정으로 교체됐습니다. 이 부분에 일조하거나 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좀 그 책임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사실은 나온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잔류파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걸 좀 사수파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류파가 언론에서. 아니라 사수파다. 네. 이 잔류는 뭐 마치 패전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네. 이 당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수파가 더 적당하다는 표현을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점에서 이미 소위 서청원 전 대표 같은 분은 이미 탈당을 하셨고요. 네. 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영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좀 소위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직접적 책임 있는 사람은 이미 책임이 물어져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때 보수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은 다른 당으로 나갔기 때문에 네. 그때 여러 가지 징계를 받지 못할 입장이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만약 지금 보수 분열의 문제를 일으키고 탈당한 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냥 여기 우리 당에 있었다고 한다면 네네. 아마 그분들도 분명히 서청원 대표나 최경원 대표 같이 네. 아마 징계를 받았을 거로 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형평성의 문제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쪽은 분명히 지금 징계를 받았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잔류파가 아니라 사수파다라는 말에 지금 이야기가 다 녹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탈당하고 징계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좀 국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잘 모를 것 같아요. 좀 누구를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보수 분열의 책임적 입장을 져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네. 아마 한 2분 정도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한 분은 지금 우리 당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한 분은 우리 당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네, 전 대표를 말씀하시는. 아무래도 맞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가 그런 주동된 입장이 되겠죠. 네. 예, 자, 전 대표 하면 정말 뭐 2분 정도로 압축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징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은 네. 당이 불화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다음에 21대 선거에서 공천 과정에서 네. 또 공천 그때가 되면 또 국민의 눈높이가 나옵니다. 공천 네. 기준에 대한 그때 처리할 문제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싸워서는 이 당이 내년 365일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네.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첨예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강론적인 질문을 드렸고요. 큰 틀에서 지금 2020년 총선 사실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걸 지휘하게 될 당대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사실상 정우택 의원님도 당권에 대한 얘기가 솔솔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 생각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뭐 출마하는 거는 다 개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못하지만 저는 명분상으로 봐서 아까 자꾸 탈당파와 사수파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저는 배가 침몰할 때 먼저 네. 살겠다고 바다에 뛰어내렸던 사람이 배가 다시 원상복귀되니까 제일 먼저 올라와서 선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 명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이런 분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또 이분들이 당의 얼굴이 돼서는 요다음 총선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정치적 소신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자질면에서는 야당다운 야당을 좀 만들 수 있는 분, 또 보수 대연합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 또 공천혁명을 일으켜갈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좀 자질면에서 전면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뭐 당내 분위기까지 정우택 의원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황교안 총리 얘기도 사실은 이런 국면에 항상 자주 등장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은 단계는 아닙니다. 네. 저는 요 다음 선거에서 입문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이고 진 면목을 보임으로써 잠룡 반열에 갈 수 있는지의 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저는 일의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거를 통해서 이 수순을 밟고 이 대표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엿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뭐 이미 대표를 하셨던 분이지만 정치 복귀 얘기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얘기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는 발언들도 많이 하십니다. 복귀 선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침부터 좀 쓴소리해서 죄송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언론에 좀 자주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이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퀴벌레처럼 왜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지 연탄 가스처럼 왜 스며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시 정치에 관여하고 싶은 아마 자신만의 몸부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총선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홍준표가 옳았다는 국민의 믿음이 생기면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복귀한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본인만이 예지력이 있었고 국민들은 그걸 이해 못했다는 뜻인데 과연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했다고 돌아온 것인지 저는 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다. 그리고 뭐 스며 나온다 이런 평가까지 쓰셨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애정을 갖고 계신 청취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875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당수는 다음 총선에 나오지 말고 신진을 발탁하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또 국민의 시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문자 의견 주셨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어르신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제가 공천혁명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들은 아마 공천에서 많이 도태될 것이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설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새로운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수 통합 문제도 사실은 길이 확실히 보이는 상황은 아닌데 이 반문연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보수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문연대 얘기는 또 이현주 의원이 연결돼 있고 보수 신당 얘기는 전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언급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반문연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후년 총선 전에 우리 보수와 중도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반문연대로 뭉쳐가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바로 반문연대가 성사될 것인지 실체적 어떤 형성을 해 나갈 것인지는 아직 이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 후에 체제와 전열 정비를 마친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우리 제도권은 물론이고 제도권 바깥의 건전한 시민단체 또 많은 인적 자원들과 앞으로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신당 문제 뭐 전원책 전원책 변호사가 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 소위 그 삼김들은 이것을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이해창 전 총재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또 최근에 바른당 사례를 보듯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전대후의 새로운 모습의 자유한국당과 보수 대통합 나아가서 반문연대까지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바른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길이 있겠지만 어느 길에 힘이 쏠릴지는 또 국민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는 이 KT 통신실 화재로 멈춘 서울통신 이야기 보안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